네, 법조팀의 정태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예. 이재명 대표가 중앙지검에는 두 번째 출석이었는데 지난번 조사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대표 중앙지검에는 지난달 28일 이후 13일 만에 두 번째 출석을 했는데요. 예. 이번에도 야간 조사를 거부하면서 결국 두 차례 모두 조사 자체는 오후 9시에 끝이 났습니다. 다만 지난번보다 출석 시간이 더 늦춰지면서 실제 조사 시간은 조금 더 짧게 걸렸는데요. 조서 열람을 마친 뒤 오후 10시 반쯤 청사를 나온 이 대표는 이번에도 검찰이 권력을 사적 보복에 사용한다며 비판했습니다.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 권력을 위해서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. 이 모든 장면들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. 그러면서 덧붙인 얘기가 새로 나온 증거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. 검찰을 강하게 비판한 건데 그렇습니다. 검찰은 뭐라고 합니까? 일단은 이 대표 측의 의견은 진술서의 단어 의미나 문장의 해석 이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들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다는 취지인데요. 검찰 측은 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. 오히려 과거 이 대표의 발언과 이 제출한 진술서 등에 배치되는 다양한 증거를 제시했지만 제대로 된 입장을 듣지 못했다는 건데요. 검찰은 또 질문지도 모두 새로운 내용이었고 또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노력도 했지만 이번 역시 진술 거부권으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. 예.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 준비한 질문지가 200쪽가량인데 다 소화 못했다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러면 추가 조사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우선 이 대표는요. 귀갓길에 관련 질문에 대해 검찰에 물어보라고만 대답을 했는데요. 예. 추가 조사에 대한 검찰 관계자는 검토는 해보겠지만 가급적 이번 조사로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. 검찰 내부에서도 이 대표가 출석을 거듭할수록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보니 역풍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추가로 조사를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. 또 매번 이런 식으로 진술서 제출과 거부권 행사식의 이런 조사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그렇다면 검찰에게 남은 카드는 구속영장 청구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고 일단 검찰은요. 현재까지의 이 조사 내용들을 바탕으로 구속 사유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. 아무래도 거대 야당 대표인 만큼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건데요. 그렇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다음 주 중으로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. 다만 영장이 청구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거쳐야 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과반인 현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. 예. 또 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 뇌물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을 했는데 네. 이거는 정치 성향 관련 없이 비판이 많았었어요. 그렇죠. 여기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움직임이 좀 있다면서요. 네, 맞습니다. 이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점에 대해 곽 전 의원을 향한 뇌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지난 8일 있었죠. 검찰은 1심 직후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 후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. 결국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음 주에 수사팀으로부터 그간 경과를 직접 보고받기로 했습니다. 송 지검장은 여기에 대장동 수사팀 인력을 재판에 추가로 투입하는 등 항소심에 더욱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아무래도 퇴직금으로는 워낙 비상식적인 액수이다 보니 급격히 악화하는 현재 국민 여론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죠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정태웅 기자였습니다.